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나스닥은 4% 하락하면서 고점 대비 약 29% 하락했고 지금 지수는 2020년 8월 지수입니다. 즉, 지금 주식시장에 진입하는 사람은 거의 1년 반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락 원인은 특별한 것도 없고 과거와 달리 정말 다른 상황도 아닙니다. 제 주변 지인들도 그렇고 이제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저는 꼭 한마디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을 떠나지 마세요. 이 말을 정말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우리가 처음 투자했을 때 초심으로 돌아가보고 지금 한순간의 판단으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경험과 제가 어떻게 이 하락장을 버티는지도 같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하락장을 못 버티고 나가면 다음 하락장은 버틸 수 있을까요? 아무리 대비를 한다 해도 결국 다음 하락장에 물리게 되면 똑같이 손절하고 나갈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손해를 보는 것이죠. 앞으로 시장은 수십 번의 기회를 줄 것입니다. 기회는 곧 하락장입니다. 좋은 회사의 주식을 싼 값에 살 수 있는 기회이니까요. 그런 기회가 올 때마다 손절을 치면 자산을 불리기는커녕 계속해서 줄어들 것입니다. 위에 있는 첫 번째 그래프는 1913년 이후부터 미국 달러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계속 우하향하고 있다는 것은 달러의 구매력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이고 달러만 가만히 가지고 있어도 가치가 계속 하락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그래프는 페드의 대차 대조표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계속 달러를 찍어내면서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시장이 두려움에 떠는 것은 이 대차 대조표를 줄이면서 유동성을 줄이니 위험자산인 주식이 크게 하락할 것이다라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역사상으로 가장 크게 돈을 풀었으니까요. 만약 연준에서 코로나 이전으로 돈을 줄인다고 하면 달러의 가치가 이렇게 급등할까요? 아닙니다. 소폭 상승할 수는 있어도 1913년부터 쭉 이어져 온 달러 가치 하락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알고 있습니다. 화폐의 가치는 날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것을요. 다시 한번 나스닥 차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몇몇 분석가들은 나스닥이 만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만까지 떨어져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기업들의 실적이 코로나 때와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지금 보시는 차트는 어떤 기업들의 지금까지의 실적 및 앞으로의 예상 실적인데요. 진한 초록이 현재까지 실적이고 형광색 초록이 앞으로의 예상 실적입니다. 현재까지의 실적과 예상 실적을 화살표로 그어보면 어떤 모습인가요? 계속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양적 긴축을 하는데도 말이죠. 그 기업들은 바로 애플, 테슬라, 마소, 엔비디아입니다. 즉, 시총 1위부터 10위 안에 드는 4개 기업이 모두 앞으로 실적이 상승한다는 것인데요. 이 기업 말고 구글, 아마존, 메타 등도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빅테크들의 실적은 계속 상승하고 앞으로 화폐 가치가 계속 하락하는데 나스닥이 코로나 이전까지 돌아간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당연히 투자 자산인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가격이 올라가고 양적 긴축이 있으면 양적 완화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주식들의 PER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만까지 떨어진다는 것은 현재 상황과 큰 괴리감이 있는 주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00년도부터 현재까지 S&P 주가와 실적입니다. 주황색이 S&P 지수고 파란색이 S&P 기업들의 실적입니다. 빨간색 네모는 IT 버블 때인데요. 이때는 기업들의 실적이 거의 안 올랐지만 주가만 급등했기에 거품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주가와 실적이 같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오른다면 S&P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애플은 현재 고점 대비 17%나 하락했습니다. 고점 대비 17% 하락한 원인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애플의 실적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기술력에 결함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아이폰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24%나 하락한 원인이 있나요? 이번 실적 발표 때 빅테크들 중 가장 좋았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가이던스도 좋습니다. 오피스 365 가입자 수는 연간으로 16%나 증가했고 워낙 독점적이라 가격 결정력도 있습니다. 이처럼 마소의 소프트웨어 제품들은 기업들 예산 책정 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이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회사에 나가면서 가장 먼저 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구글도 크게 하락했지만
앞선 내용과 다른 게 없습니다. 이번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왔지만 아직 구글의 성장 전망은 밝습니다. 유튜브 시청자의 3분의 1 이상이 다른 광고 기반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튜브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도 여전히 20억 명에 달합니다. 7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과 7월 초에 주식 분할 이슈도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주들은 아무리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가장 마지막 순간에 구글에 쓰는 광고비를 줄일 것입니다. 이미 몇 번의 불황을 잘 겪고 지금까지 성장했으며 광고 효과도 다른 플랫폼 대비 훨씬 높습니다. 안정적인 광고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료는 작년 9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쓰는 앱인데요. 여기서 유일하게 외국 업체로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유튜브는 거의 카톡 턱밑까지 추격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온다고 구글의 유튜브를 안 보실 건가요? 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네이버 지식인보다 유튜브에서 자료를 검색합니다. 그만큼 유튜브의 신뢰성도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는 현재 고점 대비 36% 하락하며 800달러가 깨졌는데요. 테슬라는 가격을 10% 이상씩 올려도 보시는 것처럼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오히려 중고차에 1000만원 웃돈을 주고 사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주변에서 호재만 넘치고 있는 상황인데 36%나 하락한 것이죠. 그리고 몇 년 전과 비교해서 전기차가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으신가요? 아래 보시면 2020년 대비 2030년에는 전기차 판매량이 20배나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테슬라는 어느 정도나 판매하고 어느 정도의 실적을 낼까요? 생각만 해도 엄청나게 기대가 됩니다. 현대차 아이오닉도 요즘에 출고하려면 1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주요 원인은 반도체 공급이 안 돼서입니다. 전기차는 특히나 내연 기관차 대비 2배 이상의 반도체 부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전기차가 2030년에 2020년 대비 20배가량 상승할 텐데 그 반도체들은 어디서 올까요? 그리고 자율주행이 더욱 발전될수록 당연히 반도체 부품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엔비디아나 AMD의 매출이 감소할까요? 제가 지금까지 애플, 마소, 구글, 테슬라 등을 예를 들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주가가 떨어진 거지 기업의 가치는 하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 보여드렸던 엔비디아 매수 기록인데요. 저는 무려 263달러부터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왜인지 아시나요? 263달러라는 가격은 제 분석에 따라 충분히 매력적인 주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점이 어디인지 모르기에 보시다시피 파란색 화살표에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263달러에 첫 매수를 시작했는데 지금 얼마인가요? 무려 169달러이고 263달러에서 36%나 하락한 가격입니다. 하지만 계속 추매했기에 263달러까지는 아니고 평단가가 200달러 초반쯤 됩니다. 멤버십 게시판에는 따로 공유드렸지만 189달러에도 추가 매수를 했고 200달러에도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263달러에 첫 매수를 시작해서 최근까지 매수 버튼을 누르면서 저는 속으로 기뻤습니다. 263달러도 충분히 싸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30% 이상이나 싸졌기 때문이죠. 이건 제가 코로나 때 테슬라를 매수했을 당시의 기록입니다. 그 당시 835달러, 지금 분할 후 가격으로 167달러부터 매수를 시작했는데 그 당시 테슬라 고점이 900달러 후반쯤이었으니 거의 고점 부근이었습니다. 고점 부근부터 매수를 시작해서 4번에 걸쳐 테슬라를 매수했습니다. 파란색이 제 평단가인데요. 평단 대비 38%나 하락했습니다. 75달러 부근에서 추매해서 이 하락률이 낮아진 거지 추매하기 전에는 50% 가까이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엔비디아를 매수한 것처럼 첫 매수했을 때도 싸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70% 이상 하락해주니 기쁜 마음으로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까지의 테슬라 차트입니다. 고점에서는 최대 10배까지 수익을 줬고 지금은 700달러라 여기 보이는 수익률보다 떨어졌겠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 코로나 당시 파란 화살표가 보이시나요? 제 테슬라 평단입니다. 지금 이렇게 멀리 보니 그 당시가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보다 그때는 더 큰 공포였습니다. 현재 피어앤 그리드 수치가 22인데요. 코로나 당시에는 1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팔지 않고 계속 주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서학개미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공포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여러 유튜브 댓글이나 커뮤니티 등을 보면 손절했다, 잔금 내야 하는데 어떡하나요? 주식 투자 망했습니다 등
안 좋은 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인간 지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다수 사람들이 매도하고 떠나면서 더 이상 주식은 답이 없다라고 글들이 쏟아져 나오면 시장은 그때부터 급등하고 너도 나도 매수하고 환호하면 곧 하락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저점에서 손절하고 고점에서 매수하니 대부분 개미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죠. 부자들은 극소수입니다. 즉, 그들의 성공 전략은 남들과 반대로 하는 역발상 투자를 했다는 것이죠. 남들이 주식을 팔고 떠날 때 우리는 주식을 매수하고 끝까지 버텨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시장이 폭락을 하고 있고 월가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더 떨어진다는 공포뉴스를 내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앞으로 악재가 계속 있는 상황에서 주식을 사야 할까요? 기다려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금을 보유하거나 손절한 사람들은 주식시장을 쳐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멘탈을 붙잡고 계속해서 줍는 것입니다. 소신있게 우리의 투자 원칙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뜻이죠.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그림을 봤습니다. 차트를 그린 건데요. 우리의 자산 그래프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단기 투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장기 투자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어떤 방향을 보고 투자하고 계시나요? 단기로 보고 투자하셔서 지금 힘드신 건가요? 아니면 장기를 생각하고 투자하셔서 지금 힘드신 건가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앞으로 있을 수십 번의 하락장에서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지금 큰 하락장에 매수해놓은 종목들입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저도 코로나 때 매수한 빅테크들이 지금도 큰 수익을 보여주기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저보다 훨씬 뛰어난 세계적인 엔지니어들이 애플, 마소, 구글 등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금도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만히만 있어도 기업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새벽에도 빅테크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주가를 또 볼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매수했습니다. 이제 주변에서 힘들다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럴 때 같이 힘들다는 소리를 하는 것보다 우리 좀만 더 힘내고 버텨보자 하면서 기업 분석한 내용들도 공유해주면서 서로 응원해주는 게 어떨까요? 저 또한 여러분들이 모두 웃는 그날까지 이 힘든 시장을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나아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화이팅 합시다.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